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었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물건도 씹어 던지고. 한 해 동안 6,00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되는데요. 하지만 집안 문제라며 쉬쉬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도내에서도 해마다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사망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었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물건도 씹어 던지고 말도 점점 거칠어지면서 결국에 제 머리채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 새벽에 자고 있는 아이 얼굴만 보고 그냥 나왔어요. 애기한테 미안했죠.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았어요. 찜질방에 있었죠. 찜질방에 있다가 아기 때문에 한 4일 만에 다시 집에 들어갔었어요. 그 사람이 무서웠지만 애가 걱정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죠. 신혼 때는 몰랐어요.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말투가 거칠어지고 화내는 일이 잦아졌어요. 일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돈 벌 생각도 없어 보이고 집안일이나 아이 걱정은 전혀 하지도 않았고요. 창피했어요. 이런 얘기를 누군가에게 꺼내는 것 자체가. 몇 번이나 고민하다가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잠깐 조용해질 뿐이지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그냥 혼자 버티다가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데리고 무작정 집을 나왔는데 막상 갈 곳도 없고.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이 사적인 공간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 드러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피해자 보호시설을 가장 우선시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가족보호시설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같이 동반 입소를 할 수 없는 구성에 있다 보니까 가해자한테 폭력을 당하고도 피해자가 결국은 다시 아이들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여러 차례 계속 목격되고 있었다는 거죠. 가정폭력 보호시설 안에는 일반 보호시설이 있고 가족보호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은 그냥 여성이건 남성이건 피해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보호시설은 그의 가족들 중에 10세 미만의 남성 아이들은 그 일반 보호시설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가족보호시설에는 그 10세 이상이 된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인 거예요. 저희 경기도 내에 12개의 일반 보호시설이 있고요. 가족보호시설이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거고, 실제로 24년에 저희가 그 12개의 보호시설들 중에 하나는 다시 전환을 해서 가족보호시설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제히 지금은 그 동반 남아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이 그래도 한 개 생기기는 했어요. 이 조례를 통해서 보호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숙식을 제공하거나 그리고 심리적인 치료
그리고 신체적인 치료도 있겠죠. 의료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서 이분이 피해를 넘어서 그 보호시설에 들어온 이후에 안정적인 본인의 삶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해서 살 수 있을 때까지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하나 또 넣었고요. 거기에 자녀들이 또 있을 수 있죠. 동반된 가족 구성원들도 같이 피해를 당한 걸 수 있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고 그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심리적인 의료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체계들도 함께 넣어주어야 하는 것. 이 연대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구축해 가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피해자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혼자가 아니다.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만들어 갈 테니 어떠한 경우에도 힘들어하지 말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의지를 갖고 겁내지 말고 나오셔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같이 함께 이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가게 여러분들도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